우리 동료 유영아 의원님께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법적 용어 위에 사회적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순치해 보겠습니다. 그 금융위원장님 이 불법적 계엄 비용이 진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일지 경제적 비용이 얼마일지 지금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이게 탁탁 수치화되지 않는데 올해 들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그 주식 시장이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원초에 비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그 불법적 그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너무 치솟아가지고요. 사실 뭐 국가의 전체적인 가치 자체가 하락한 걸로 외평채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외화로 상정할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좀 경제 위기 상황을 좀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외환 보유가 얼마인지 정확히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끝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4천억이 좀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감소 추세인 거는 맞는데 이번 이런 그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4천억 불이 무너질까봐 3천억 불대로 내려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조만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외환 당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님 4자에서 3자로 떨어지는 순간에 국가 신인도 문제 또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주 거시적인 지표에서 위험 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시장에 분명히 조금씩 전 개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근데 그것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보유한 달러를 갖다 자꾸 쓰게 됐을 경우에는 외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한번 짚고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무디스, HSBC, 바클레이스, 노무라 이런 해외 기관들이 탄핵으로 국내 정치 상황의 예측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하지만 완전히 안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한국에 그만큼 경제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점에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시죠?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뭐 헌법적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 시장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나 세계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제대로 순차적으로 단기간 내에 처리됐을 경우나 극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상한 다른 경우가 나왔을 때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원칙적인 답변밖에 못 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저는 좀 경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좀 비상한 시국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관련돼가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이제 그 부스트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하고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F4 회의에서도 이제 지금 추경을 제가 논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슈퍼 추경이 바로 단시간 내에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지금은 예산이 이제 아직 이제 통과된 상황이고 내년 이제 집행을 좀 더 빨리 하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 추경 부분은 아마 전반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재부 장관님도 아마 재정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정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좀 유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외국인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자본시장 그때 얘기하는 이런 의견이 지금 변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런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서 가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대안을 제가 상법과 자본시장을 저희들은 같이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우리 금감원장님. 네. 금감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약간 변동이 있어 보여서 제가 걱정입니다. 금감원장님이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래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에 상법 개정에 금융위원장님 카드 수수료가 발표하셨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한계정 위원장님, 네. 카드 수수료의 인하의 혜택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영세한 사항들은 사실 배달 수수료와 관련됐어요. 네. 배달 수수료 법제화 부분이 카드 수수료처럼 법제화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가능성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 어떠세요? 예, 지난번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생 방안이 일단 마련이 됐고요. 그 신속 일단 법제화 이전에 신속하게 네. 상생 방안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네. 발표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요. 사실 네. 실질적으로 배달업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는 영세 상인들이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또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라 구성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내려고 실수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이라든가 저희 그 동료 의원들이 그 수수료를 그보다 더 낮추려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보다 더 상위의 수수료를 갖다 표준 수수료처럼 합의안이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교섭력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이 역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생 방안보다 좀 더 강력하게 법제화를 통해가지고 카드 수수료가 됐는가 이 배달 수수료 인하가 법제화가 안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의원님, 예. 가셔가지고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러면 왜 안 하는 그걸 갖다 괜히 하셔가지고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상법 개정에 관계되는 부분에 금감원장님의 정확한 가격 소신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관되게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그 개인적 견해에는 변함이 없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다양한 개선 안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게 설사 야당에서 검토하신 상법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상장법인의 합병 등과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상장법인의 숫자가 지금 100만 개를 넘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그 지점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 자본시장 설사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 이외에 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